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장, 그 구장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장이고요. 사실은 모든 내용은 앞에 배열을 얘기하면서 제가 벌써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 장이 사실은 그 이 포인터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맛보기로서 거의 포인터를 배워가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만 잡혀 있다면 이 포인터는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러면 또 이제 배열이 어려졌겠죠, 반대로. 예, 그래서 저는 좀 배열을 좀 어렵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단계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이 가장 분수령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시어너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구장이 어렵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배열은 사실은 사용하는 용도로만 쓴다면 아까 제가 저런 설명들 다 필요 없어요. 앞에서 제가 했던 설명들 뭐 포인터와 이게 주소를 받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들을 때는 사실 배열에는 비중이 되게 낮고 포인터가 비중이 높아요. 왜냐 포인터 와가지고 그 주소 얘기하고 모든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이 포인터를 이해하는데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저는 배열에 많은 좀 공을 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 보시면 포인터 관련된 얘기고요. 포인터 변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설명은 넘어가고요. 메모리 이제 포인터란 무엇인가 해서 메모리 주소. 우리가 메모리 주소라 그러면 사실은 메모리에 저장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쓰는 메모리는 변경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컴퓨터를 어떤 프로그램을 가리키면서 변경이 불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가르쳐 드리진 않아요. 예, 어떻게 돼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변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우리는 이 번지스를 그리고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컴퓨터 기준에서 보면은 변경 불가능한 것도 다 메모리에서 저장해야 돼요.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제가 실행하려면 다 메모리에 와 있어야 돼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정보든 간에 메모리에 언젠가는 한 번은 올라와서 CPU에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그 대신 그걸 구분해 놓고 있죠. 얘는 변경이 가능한 변수들의 모임과 그 다음에 변경이 불가능한 변수들의 배열 메모리의 모임들로 막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분을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지고 우리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저는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얘기들 좀 더 처음 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하나 얘기했던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게 프로 프로그램 영역이라는 걸 하나 얘기 드렸어요. 얘는 사실은 상수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상수 영역이라는 것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프로그램 영역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여기 저 함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함수 이런 거 변경될 일 없을 거예요. 인자 10개 받는다면 10개 받는 거고 리턴 있으면 무조건 리턴 하는 거예요. 걔는 변경될 게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모여 있는 곳이 프로그램 영역이고 우리가 모여 있는 변수들이 모여 있는 것은 그냥 용어만 말씀드리면 스택 영역이라는 곳에 우리들의 변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경 가능한 메모리들을 우리는 스택 영역만 지금 하나만 바라보면서 여태까지 메모리를 그려왔던 거고요. 어쨌든 좀 넓은 확장적인 얘기니까 다시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메모리 주소는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앞에 이렇게 주소 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고 주소를 알면 변수를 찾을 수 있다. 이 주소를 알면 이 변수를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C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놓은 것들은 얘가 이걸 알면 얘를 알 수 있고 얘가 이 둘이 거의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작용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는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변수명을 가지고 있거나 이게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다른 게 누구다? 값이라는 게 여기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주소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 혹은 주소를 가지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찾아갈 수도 있다.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변수를 선언하면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거 변수죠. A, B를 선언하면 컴파일러는 그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 그 변수의 자료에 따른 적당한 크기의
공간을 메모리 공간이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메모리는 8비트로 된 하나의 덩어리로 요 메모리는 우리 비트 뭐죠? 10, 10, 10, 10, 1, 0 요렇게 요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1바이트라고 하고 바이트 단위로 주소를 번지를 만든다. 그래서 1번지라 그러면 이런 게 하나 저장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저장될 수 있는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메모리 주소는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포인터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PPT 키고 있는지 혹시 해서 저번 PPT 또 얘기하는 줄 알아서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서 메모리 주소는 모든 변수 지금 여기 맞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잠깐 해가지고 잠깐 더 이상하게 얘기했네요. 네. 그래서 모든 변수는 자신이 저장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변수는 자신이 저장하는 메모리의 주소는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모리든 간에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 B, C 이런 걸 쓰지만 모든 애들은 요 앞에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하는 모든 애들은 이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얘네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얘는 없어도 되는데 이 주소는 무조건 필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이 주소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소를 다 외우는 건 힘드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은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값들은 저장돼 있을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변수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변수 이름 앞에 %, 기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변수 x가 있는 경우에 있을 때 변수 x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변수의 자료형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다. 이거는 크기가 다르다는 거는 사실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얘가 인트형인지 프론트형인지 아니면 어떤 형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대신 컴파일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자료형을 맞춰주고 컴파일러 입장에서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그런 워닝이나 어떤 이유로 조금만 알려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 그러면 무시해서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컴파일러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꼭 맞춰서 우리가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가 1바이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4바이트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8바이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캐릭터.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인트. 대표적으로 얘는 더블. 그쵸?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넘겨보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예제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프로젝트. 혹시 몰라서 제가 저번 시간에는 안 보여드렸지만 이제 또 처음 시작이니까 이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포인터 이제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콘솔 앱을 선택한 다음에 이름은 ex99 1 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를 하고 나면 아까 건 저장 안 할게요. 네, 뭘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저장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쵸? 이렇게 만들어지면 가장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우리는 C 언어를 할 거기 때문에 C++의 거를 사용하지 않겠다. 저희는 제거해서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서 새 항목 추가한 다음에 이때 뭘로 한다? ex9 1.c를 추가해 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번째 코딩을 하게 되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주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64비트로 하냐 32비트로 하냐 컴퓨터에 저기가 바뀌었어요. 네, 바뀐 지가 거의 음, 32비트 컴퓨터를 제가 쓴 기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너무 좀 오래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제가 16비트 컴퓨터를 저는 어,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너무 옛날인 것 같긴 한데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동네에 컴퓨터 학원 컴퓨터 학원 또는 학교에 정말 학교에서 정말 가끔씩 아주 가끔씩 컴퓨터실을 가면 학교 안에 컴퓨터실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 학교에 컴퓨터실에만 컴퓨터가 있었어요. 컴퓨터실에 가면은 이때 거의 16비트 또는 구형 8비트 컴퓨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연도로 쓰면은 한 90년도? 예. 90년도를 16비트 컴퓨터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90년도 전일 것 같아요. 훨씬 전이겠지만 아직까지 32비트가 많은 보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런 식으로 90년도에 이렇게 그냥 학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16비트 컴퓨터를 샀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샀던 컴퓨터는 한 90년대죠. 한 94년도 정도 된 것 같아요. 94년도에 컴퓨터 샀을 때 32비트 학원은 16비트 컴퓨터를 쓰는데 저는 32비트 컴퓨터를 사용했었어요. 네. 94년도, 92년도 요 사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에 이제 윈도우 95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네. 92년도나 94년도쯤에 32비트 컴퓨터를 썼고요. 학원 같은 데 가면 다 16비트 컴퓨터였어요. 32비트 컴퓨터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쵸? 네. 학교는 뭐 진짜 8비트 컴퓨터 썼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보급률로 따지면 한 90년대부터 32비트 컴퓨터가 동작을 해서 언제까지 오냐면요. 메모리가 4기가일 때까지 왔었는데요. 요 4기가에서 요게 이제 8기가로 넘어갈 때 이제 8기가를 인식을 못하니까 메모리 기준으로요. 네.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언제냐면 한 90년대 제가 그냥 제 느낌으로 잡으면 이것도 이때도 지금이 이 시기예요. 지금이 이 90년도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90년도 시기에 16비트 컴퓨터와 32비트 컴퓨터가 혼존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서로 여기서도 동작해야 되고 여기서도 동작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그걸 모두 다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이 이제 16비트 컴퓨터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없어도 됩니다. 16비트 컴퓨터에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없어야 되지만 지금 64비트 컴퓨터와 32비트 컴퓨터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이거 하나 선택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선택하든 안 하든 큰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거의 90년도에서부터 그 넘어갈 때는 이렇게 분분했었으니까 지금이 그 상황이고 한 제 기억이 맞다면 어, 한 15년도 2015년도가 거의 분수령이지 않았을까 한 반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압도적이죠. 거의 이제는 그 64비트 컴퓨터가 그냥 사면 뭐 저지만 진짜 이제 32비트 컴퓨터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못 구하고 예, 압도적으로 이제 거의 99%다 64비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집에 이제 아버지들이 옛날에 쓰던 옛날 노트북 이런 거 짠 뒤져보시면요. 32비트 컴퓨터가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32비트 컴퓨터도 어딘가에는 지금 윈도우 10이 32비트를 지원합니다.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들이 아직은 어딘가에 막 뿔뿔이 막 있어요. 학교 좀 잘 찾아보면 오래된 컴퓨터실은 32비트 쓰는 데도 있을 거예요. 아마도요. 아직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다 64비트를 쓰는 그게 2010
한 5년을 분기점으로 열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100%. 근데 저도 어렸을 때 90년도에 학원을 가면 신규포인트 컴퓨터가 엄청 많았고요. 집에서는 32비트를 쓰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네, 양쪽으로 프로그램이 다 동작해야 되는 시기. 지금이 그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예요, 이게? 이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5년 오는데 네, 거의 한 25년? 25년 정도 걸렸네요. 근데 앞으로 집적도가 옛날에 뭐 황해 법칙이다, 무어의 법칙이다 해서 막 두 배씩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짧아졌는데 이제는 무어의 법칙이고 황해 법칙이고 이제는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왔죠. 우리 그 집적도가 더 이상 줄어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그리고 그거마저도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는 계속 적층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위로 올리는 이런 적층 방식을 잘 쓰는 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로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층 방법이 좀 획기적으로 쭉 좋아진다 그러면 한 25년 후에 128 또는 뭐 90, 뭐죠? 64이니까 96비트 컴퓨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128 컴퓨터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직접도가 높아져야지 이것도 가능한 일들이죠. 어쨌든 이건 그냥 잡담을 제가 좀 해봤고요.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하나씩 바꾸면 여기 아까 보여지는 주소가 변경된다라는 얘기 제가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그래서 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주소가 이런 식으로 64비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32비트의 주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이제 포인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포인터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인데 제가 포인터는 앞 시간에 얘기했죠. 주소를 받으면 그 주소에 값을 뱉어내는 애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이건데 한번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포인터는 가리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다라는 물건이나 뭔가를 가리키는 사람의 의미고요.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4바이트로 된 변수. 그러니까 메모리 주소가 아까 64비트는요. 4바이트가 아니라 8바이트잖아요. 그쵸? 8바이트인데, 예, 8바이트인데,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32비트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32비트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서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32비트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바이트를 저장되는 변수다. 여기다가 얘의 주소가 요거니까 여기다가 1015를 하면 얘가 만약 포인터 변수라면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장된 주소의 메모리를 가리킨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인터 변수의 어떤 독립적인 포인터 변수에 1012, 1010이라는 값을 저장하면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포인터로.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면 포인터 변수의 선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기 전 미리 선언해야 하고 포인터 변수는 참조할, 가리킬 자료용을 지정해야 된다.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가 할당된다. 포인터도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고 포인터도 변수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고 초기화 값이 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자료용을 선언하는 방법은 앞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붙여주는 게 포인터를 선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고 자료용에다가 그걸 선언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선언하는 거. 이게 포인터 선언하는 거고 이때 쓰레기 값이 얘를 가리키고 있을 테니 걔는 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널이라고 넣어줘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런 형태의 가진대요. 자료용이 있고 변수명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초기화. 그럼 그거의 예를 보시게 되면 int가 있고 여기에 별표를 붙이고 그 다음에 ptr이라는 변수명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ptr이라는 변수에는 포인터, 메모리 주소에 대한 우리 메모리 주소, 요거 메모리 주소에 대한 값이 들어가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PPT 한 장 더 넘겨보시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 연산자, 주소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변수의 주소를 알려면, 변수의 주소를 알려면, 우리가 변수의 주소를 알려면 변수의 이름 앞에 %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는 주소 연산자. 너무 많이 낙서하고 있네요, 제가. 그렇죠? 주소 연산자라고 하고요. 간접 주소 연산자라고 해서 포인터가 가리키는 객체 값을 알려면, 그러니까 포인터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얘의 여기 있는 값을 알고 싶으면 그 앞에 이 얘를 붙여라. 요 곱하기 연산자를 붙이면 그걸 간접 연산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과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의 자료형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는데, 반드시라고 하면 에러를 유발할 수 있냐라는 건데, 에러는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포인터가 다 잘못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도 에러는 유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죠. 뭐 int 별표 ptr 해서 얘는 퍼센트 n이 맞겠죠. 일반적으로는 n이 맞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ptr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얘를 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를 %d에서 출력을 해보면 25가 나올 겁니다. 그쵸? 25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 확인하는데, 이때 n이 아니라 여기다가 d를 갖다 대면 그쵸?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실행을 해보면 에러는 나지 않지만 값이 빵이라는 값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에 의미하는 바는, 얘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얘 입장에서는 여기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다시 나타낼게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n이라는 애는 여기에 25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누구죠? d라는 애는 두 칸을 써가지고 얘는 앞에는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해서 뭐 여기 뭐 의미 없는 얘만의 숫자를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포인터로 얘를 딱 지정하고 요것만 갖고 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5 제대로 갖고 올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갖고 온 다음에 이것만 갖고 와, 그리고 나는 인트처럼 쓸 거야 라고 하면 이때 빵빵빵빵 들어있으니까 빵이 나온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바라보게 하려면 바라보기만 할 수 있다면 여긴 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었겠죠. 예. 반드시라는 거는 에러를 동반하냐? 이거 반드시라는 거는 우리가 정상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라는 말이 맞을 거고요. 사실 에러를 동반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에러 동반하나 하고 먼저 테스트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한 거고,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예제는 여러분들 한번 쭉 쳐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쳐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저는 수업의 속도를 위해서, 예, 오늘 나가는 수업은 지금 첫 번째 예제를 제외하고는 다 치는 예제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PPT를 변경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과제로 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수업에서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오늘 수업에서 나가는 실습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가는 수업만큼 과제가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제를 쳐야 될지를 보시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제외한 9-2부터 수업에 나온 것들을 딱 치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제였고요. 이 예제는 제가 이렇게 저는 빠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쳐야 될 거예요. 같이 멈춰놓고 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예제를 보면서 한번 여기를 바로 보면서 할게요. 제가 이 판서를 할 수 있는 곳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 에러가 났다면은 꼭 그 에러 부분을 꼭 찾으셔가지고, 네, 제출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이거 좀 잘못 제출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면 그런 분들은 제가 점수를 이번에 확실히 안 줄 생각이기 때문에 예, 좀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제는 지금 보시면 여기 그 인트 값을 두 개를 만들었고요. 메모리를 한번 오랜만에 메모리 한번 그려볼까요? 쭉 메모리 그린 다음에요. 얘한테서 여기 주소가 이 주소를 요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주소에 뒤에 네 개만 따라할게요.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이게 뭐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서 쭉 메모리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F F B B C라는 이런 메모리가 생길 거고 얘 인트니까 사실은 얘는 정확하게 이렇게 네 칸을 구분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네 칸이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만 끝에 있는 값 가지고 이제 100을 만들겠죠. 얘는 그래서 여기에 뭐 넣냐면 I num이라는 애가 변수명으로 선언이 됐습니다. 그 밑에 당연히 똑같이 네 칸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요? M이라는 애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요거 단계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단계로 오면 얘는 똑같이 우리가 이제 32비트 얘기했으니까 똑같이 네 칸을 저장할 수 있는 FBBC를 저장할 수 있는 포인터 IPTR이라는 변수가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되게 크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fnum이라는 애는 8칸을 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야겠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num이라는 애는 fnum이라는 애는 여기에 뭐 여기는 다 앞에 뭐 띵띵띵 빵빵빵 들어있고 이쪽에 한 뒤쪽에 서 1, 2.5 정도가 값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칸을 G라는 애가 쓰고 있겠네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이 메모리를 저장. 얘는 뭘까요? 얘는 몇 칸일까요? 얘 8칸일까요? 얘 8칸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는 몸을 저장하는 애죠? 주소를 저장하는 애죠? 근데 우리 주소 사이즈는 몇이죠? 주소의 사이즈는 몇이죠? 4칸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터는 여기서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4칸만 있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다? F, P, T, R이라는 이거 좀 네,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너무 그림이 잘 못 그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얄쌍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야 여러 명이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나눠 놓고요. 첫 번째가 F, B, C에 얘가 I, num이라는 애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M이라는 애가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포인터 I, P, T, R이라는 애가 여기 이제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주소가 FB94네요. FB94. 여기까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FB94번지. FB94번지에 8칸을 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8칸을 쓸 거고요. 얘는 뭐 빵빵빵빵빵 들어간 다음에 뒤에 뭐 한 마지막에 12.5 이런 값이 들어가 있을 애가 어디냐면 F num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변수로도 두 칸을 사용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용하는 G라는 애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만 사용하는 포인터 FPTR. 왜 얘는 더블형인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4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주소를 저장할 거기 때문이에요. 주소는 4바이트로 되어 있는 우리 32비트 컴퓨터 기준으로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주소는 모두 다 4바이트를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4바이트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얘가 더블형이든 어떤 형이든 우리가 주소를 저장한다 그러면 무조건 네. 뭐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캐릭터에다가 별표를 딱 치고 A를 만드는 순간 얘는 1바이트임에도 불구하지만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얘는 역으로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주소를 저장하는 애들은 4바이트, 32비트 컴퓨터 기준이긴 하지만 네, 지금 이런 상태의 데이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걸 했습니다. 요걸 하는 순간 뭐죠? 여기 포인터를 저장하는 애한테 얘의 주소를 누르라고 했으니까 여기죠. 여기가 B, C, F, B라는 애가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예요? M에다가 값을 옮기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뭐야? 얘가 가리키고 있는 얘에 똑같이 여기다가 100을 복사할 거예요. 맞나요? 여기가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요 부분일 때 이제 값을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뭐 하죠? 여기다가 얘한테서 얘의 주소 94 FB를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죠? 얘의 값을 똑같이 복사해요. 1, 2, 5 그렇겠죠? 네. 뭐 점이 있겠죠. 여기 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얘가 주소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출력하는 결과는 보면 그 다음에 얘가 기억하고 있는 값은 가리키고 있는 값은 100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여기 가리키는 값 100. 그리고 난 다음에 m에다가 가리키는 값을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 요 값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100을 넣어준 거죠. 그리고 100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뭐 출력을 해봤더니 걔도 역시 정확하게 100이라는 값이 출력되고요. 뭐 포인터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결국은 포인터 아무리 더블형이어도 주소는 32비트다. 얘도 32비트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를 저장하려면 이렇게 인트 형태의 자료형을 저장하는 거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PT를 한 장 더 넘겨주시면 포인터 변수의 초기화라고 해서 여기는 다음 시간 넘기시죠. 네, 많이 녹음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 넘겨서 다시 수업을 하겠습니다.